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인영입니다. 발주자분들께서 공사를 맡기실 때 가장 걱정되시는 거, 바로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이시겠죠. 커다란 오피스텔 혹은 전원주택, 창고 공사를 하실 때도 있고요. 아파트 인테리어 혹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금을 들여서 신축공사 혹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보니까 자재가 다 싸구려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물이 새서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라고 하실 때, 이럴 때 우리는 공사업체에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 보수 비용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설명드려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공사업체가 공사를 설계도대로 혹은 견적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관상, 기능상, 안전상 하자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이 건설사는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 시공을 제대로 다시 시공해주거나 아니면 보완해줄 의무가 있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도급계약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맡긴 이 공사업체가 당초에 공사를 할 때도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하자 보수를 또 맡긴다고요? 맡겼더니 와서 제대로 보수도 안 해주고 추가 대금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이 공사업체에게 끝까지 하자 보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달리실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우리가 이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이 공사업체에게 돈으로 받아내는 절차, 네, 이것이 바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사업체 섭외해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단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면은 소송 통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제대로 최대한 많이 넉넉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비용을 어떻게 하면 그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정하셔야 되겠죠.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시는 게 당연히 승소하고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법률사무소 기린, 네, 저희 건설분쟁 전문 로펌 찾아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 바로 감정 절차예요. 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뜯고 다시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얼마가 드느냐라는 것을 감정을 통해서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 결과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얼마로 산출하느냐가 바로 판결문과 같은, 거의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송 과정에서 진행되는 하자 보수 감정 최대한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보통 법원에서 시행하는 하자 보수에 대한 감정은요, 우리가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목록, 리스트, 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40개다, 내지는 100개다 라고 할 때 그 목록을 기준으로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감정사님은 그 목록을 기준으로 이 부분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한 이거를 보수하는데 객관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쭉 써주는 것이 바로 감정서거든요. 그렇다면 하자 목록 자체를 잘 잡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맞습니다. 이 하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지만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그리고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과 다른 품목을 시공했다면 그건 역시 하자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 도면과 비교해서 어떻게 잘못 시공이 됐는지 일반인 분들께서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각 법원에서 감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기술사분들, 건축사분들 이런 많은 위원분들을 저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전문가 의견을 주실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또는 이러한 변경 시공을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을 감정 신청을 넣어서 그 감정 결과로서 전체 산출된 금액,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시공하고 보완 시공하는 데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라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입은 손해는 이러한 감정 금액을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면은 하자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말로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다 청구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런 많은 변경시공 부분들을 보수하는 금액을 돈으로 배상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돈으로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모든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돈으로 배상받는 부분은 건설사가 시공을 잘못해서, 즉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견적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보수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발주자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하자 보수를 굳이 안 하고 그냥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우리는 하자 시공을 했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해! 라고 청구하는 것이 똑똑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건설 전문 로펌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같이 협업하는 여러 감정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가 너무 많아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시라면은 저희처럼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로펌 찾으셔서 하자 보수 금액 최대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